안녕하세요. 필름톡톡 매니저 신민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촬영 장비들이 많아도 배우가 없이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죠. 오늘부터 몇 차례 동안 배우분들과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배우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비전과 방향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배우 강성환님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세가 되었고요. 연기자, 연출자, 때로는 문화기획하는 기획자로서 활동 중에 있는 강성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떤 매체를 활동을 뚜렷하게 이거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영화, 드라마, 문화기획, 행사기획 이렇게 조금씩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한 편이어서 좀 이 분야에서 활동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연극에 조금 더 지분이 있는 건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꼭 전공자만 배우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라는 것 자체가 인간 본연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또한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을 하면서 또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전공하지 않더라도 배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외모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기는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가 영상에 등장한 순간부터 용기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 잘 보십시오. 누구나 다 배우 할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60억 명 가까이 되는 인간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연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다 잘생긴 사람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에 필요한 배우들이 다 필요로 합니다. 꼭 잘생기거나 외모가 출중나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가 되고 싶으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를 꼭 해야 되나요? 혹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어떤 학교, 어떤 기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를 당장에 시작할 수 있거나 배울 수 있거나 하는 물리적인 공간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으로 가야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배우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됐든 극단이 됐든 연기 레슨을 시작하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좀 행동하셔야 아마 연기의 시작 출발점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촬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는 뭔가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많은 공감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촬영 현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근자감 말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좀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근자감 말고 나 자신에 대한 표현을 자신감 있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감 있게 하면 뭐든 괜찮아 보이고 뭐든 잘해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촬영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본인도 긴장이 덜 되고 사람들하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 좀 이런 걸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오디션을 계속 떨어집니다.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현재 체험을 많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디션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합격한 경우를 세는 것이 더 아마 빠를 정도로 오디션에는 굉장히 수없이 많이 떨어지죠. 이것은 배우들의 어떤 운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오디션에 떨어질 때마다 또는 합격한 경우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디션에 왜 자꾸 떨어지는가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이 없을 때,
배우들은 대부분 좀 나르시즘에 빠져 사는 존재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연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자기를 준비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기 주관성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거의 90%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주 객관적인 주변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캐릭터가 잘 맞는지, 나는 어떤 연기 스타일을 좀 더 강점으로, 주안점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서 오디션을 보는 경우에는 좋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기나 개인기가 있어야 유리할까요? 물론 특기가 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특기는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기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어떤 경험을 요거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사극을 처음 촬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 타는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말 타는 장면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말 안장에도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촬영이 모두 다 올 스톱되고 제가 1시간 동안 말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촬영장에도 피해고 저한테도 참 민망한 경험입니까?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말에 앉아있는 걸로만 촬영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말을 탈 줄 알았다던가 승마 연습을 해놨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뭐 이처럼 배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순간에 어떤 특기들을 요구받을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기들을 개발해 놓은 것이 배우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 배우의 수입이 매우 불규칙하다고 들었어요. 배우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극인의 삶은 어떤가요?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대답 중에 가장 조금 부정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주 실제로는 아주 처참합니다. 아주 처절하고요. 연극 배우들의 삶은 작품을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작품을 할 때는 수익 활동을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작품을 한다고 연극 작품을 한다고 수익이 발생하느냐?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그 발생하는 수익은 미세먼지만큼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품이 없을 때는 수익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항상 병행하는 인생이 거의 뭐 인생의 전반적인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한 8할 이상이 아마 아르바이트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끝까지 열심히 연기에 대해서 파고 연구하는 배우들은 그래도 수익이 그 노력에 비례해서 따라와 주는 환경이 나중에는 조성이 되기도 하죠. 그 희망으로 배우들은 대부분 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 서거나 무대에 오르면 온몸이 굳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거 긴장 때문이죠. 네, 긴장이 돼서 그런 건데 그 긴장을 푸는 방법은 배우마다 사람마다 각 객체마다 다 그 방법이 조금 다른데 연기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긴장을 푸는 중요한 키워드는 집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에 집중되어졌을 때 긴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긴장을 풀어야겠다 이러면 몸이 더 굳어져요. 카메라 앞에서도 더 굳어지고 대부분의 지금 질문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긴장이 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오직 집중만이 유일한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에 막 몰입하고 있을 때 뭐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 여자친구가 옆에서 하는 말도 잘 안 들리고 주변에서 무슨 말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배우가 연기할 때 몰입되어져 있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옆에서 전쟁이 나도 옆에서 폭탄이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몰입한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집중이 바로 릴렉스해지는 어떤 긴장을 풀어내는 몸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에게 몸의 유연함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아주 도움이 됩니다. 배우에게 꼭 필요한
교양 중에 하나가 발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의 유연성은 아주 중요하죠. 단순한 신체 표현뿐만이 아니라 방금 질문에 있었던 그 긴장 상태에서도 몸의 유연함을 가진다면 그 긴장된 상태를 이완시키는데 중요한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것은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혼자서 훈련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시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기 학원을 다니던가 레슨을 받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연기는 절대로 혼자 훈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기를 어느 정도 배웠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혼자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누군가의 피득이 필요할 만큼 연기는 혼자 트레이닝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배우님은 왜 배우가 되셨나요? 주목받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언젠가 연극을 봤는데 커튼콜 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배우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더니 박수를 받으려면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박수 받는 일보다도 그 무언가 연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그것을 제가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박수 받는 기쁨이 참 커서 지금도 연기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한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배우란? 배우란 제가 생각하는 배우란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은 많죠. 심리학도 있고. 근데 배우는 이 인간을 연구해서 체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다시 실현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배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배우들이 인간을 연구하는 수준이 다른 학문과 비교해서 절대로 낮지 않다고 봐요. 그 정도로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저는 이 인간 자체를 연구하다 보면은 신의 영역까지도 추측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배우도 분명히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성한 배우님의 추후 계획이 궁금해요. 물론 지금처럼 꾸준하게 배우를 하는 것이 추후 계획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떤 작품이든 간에 어떤 매체든지 간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해낼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세우시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큰 배우 되셔서 저희 필름토토 꼭 다시 찾아주세요. 네, 당연하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 배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장르의 직업인이기 이전에 삼라만상의 희노애락을 몸과 말로 표현하는 사람. 배우의 화려한 모습들 뒤에 그들의 땀과 삶에 대한 끝없는 고찰이 늘 동반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